오세훈 쉽지 않습니다. 예,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예. 이거 의외로 잘 못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진짜로. 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지 마음대로. 구청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자치구 같은 경우는 25개 중에 15대 10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5대 10. 그러니까 민주당이 많이 아니다. 17대 8인가? 예. 갑자기 헷갈린다. 지금 17대 8. 17대 8이구나. 25대 10은 오세훈 득표율. 네. 오세훈 득표율이고 이 숫자가 헷갈리네. 자치구는 17대 8로 민주당이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시의회도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쓸어가지고. 130대 80인가 그래요. 네. 130대 80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세훈의 거부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80대 있어요. 38이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다 네. 틀리네. 저거 재의결해도 네. 통과 못 네, 시킵니다. 통과 못 시킵니다. 오세훈이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여전히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아무것도 그리고 못해요.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투력 만빵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소수일 때 고생했거든. 엄청 고생했거든. 이제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마 오세훈은 거의 살아있는 시체 정도밖에 못 할 아니, 건데. 근데 이게 실제로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치구와 의회가 다 더블 스코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거부권이 무력화되죠. 무력화된다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오세훈은 또 다른 대가리를 굴릴 거야. 뭐냐 그러면 이제 나 대선 주자급이다. 그러니까 서울시 니네 마음대로 해. 이래놓고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대선으로 간다. 그리고 아마도 국힘 이제 당권 싸움에 매진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온갖 상징성을 지금 자기 손에 다 쥐고 있거든요. 다 갈려나갈 때 나는 그래도 서울을 지켰다. 뭐 나는 이 국힘에 지금 남아있는 중견 정치인 나밖에 없다. 대선 주자급 나뿐이다. 어린 새끼들은 다 꺼져라. 나 좀 있으면 나 70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모든 그 어떤 국힘에서 가장 넘버원 이런 말하기 너무 짜증나는데 넘버원의 명분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권 싸움에 열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한테 가장 방해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 한동훈이에요. 방해되면서도 그렇죠. 네.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싫지만 상승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 그냥 하지 마. 들으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지. 맞아. 긴장할 거 인정할 있어야 거 돼. 인정하죠. 네, 긴장할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 오세훈 네 맘대로 못해 우리가 또 장악하고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오세훈이 자기한테 봐라 나 탄압당하고 있다 내지는 우리가 진짜 좋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맞아. 돌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그 서울시 네. 의원들은 그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적당히 협조해 준다고 오세훈이 그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쓰자는 거지. 그렇게 교묘해야 되는 거야. 정치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라는 거야. 쉽다는 일은 아니야. 그래서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고가 붕괴나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수사기관이 쉽게 못할 겁니다. 못하지, 현직 시장이 그것 때문에.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좀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명태균 게이트 재판이죠. 그렇죠. 요거는 1심이 이번 달 안에 나올 거거든요. 이미 정리가 네.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미 다 정리됐고 네. 재판부가 네. 판결할 거다. 선거 끝나면. 이제 새삼스럽게 네.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 어제 이것도 참 명태균 게이트 재판을 왜 이렇게 언론이 선거 때 보도를 안 했는지 이것도 검증 대상인데 참 왜냐면 언론 얘기하면 국힘한테 한도 끝도 없죠. 불리하니까. 예. 그런데 그 오세훈의 명태균 게이트 재판에 대해서 어제 한겨레인가 경향이 딱 보도를 냈는데 김건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무죄 내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오세훈은 김건희 사례보다 훨씬 더 증거가 너무 많다. 이거는 돈이 네. 왔다 갔다 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심지어 돈 준 사람이 그러니까 네. 대납 판사님이 인정도 했다. 그렇지. 그리고 여론조사 달라고 하는 그런 대화 내용도 있다.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보다도 훨씬 증거가 많기 때문에 요거 이번 달 안에 나올 1심 재판 한번 봐야 된다. 이거 되자마자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로 재선거를 하게 될 확률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진짜로.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나 오세훈 너무 꼴보기 싫어. 돌아버릴 것 그래서 같아. 꼴보기 싫은 건 맞는데 꼴보기 싫다고 험한 데다가 그냥 쉽게 가면 그 덮어치기 맞아요. 당하면 더 화나잖아.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교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겁니다. 그럼요. 네, 탄압 코스프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화나지만 어쨌든 재건축이나 이런 거 풀어보겠다 싶어서 오세훈 지지했던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오세훈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쉬운 구도야 지금.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민주당이 방해하는 바람에 오세훈이 못할 것 같으면 왜 오세훈을 뽑았어요? 그렇게 합리적이 않다니까. 난 너무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 민주당이 협조 안 해줘서 오세훈이 피해자 될 것 같았으면 왜 오세훈한테 투표를 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뽑았겠어요. 그냥 뽑는 거지. 선거를 생각 안 하고 해.
야, 내가 참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 암해봐야 뭐야. 더 화나게 화내지 얘기해줄까? 마. 내가 몇몇 군데에서 봤는데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오세훈 이제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댓글이 아니라 그렇지 플래카드들이 플랜카드 걸려 있죠. 예. 서울시내 봐라. 곳곳에 이제 오세훈이 해결해 달려 준지 한번 있어요. 봐라. 그래. 아유. 벌써부터 진짜 감사합니다 붙이고 있어요.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아주. 근데 아유. 무조건 방해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그래서 아 이거는. 방해해야지. 좌절시켜야지 저놈. 그럼 안 된다고 임마. 아, 근데 나도 방해한다에 한 표. 그래. 방해해. 아니 형. 아니 못하게 해야 아니, 돼. 아니 제대로 하게 내비두면.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방해하라고. 그렇지, 내 말은. 비판하고 교묘하게 방해를. 제도적으로 진짜로 못하게 하고. 그렇지. 예. 그냥 대놓고 방해해. 그러니까 쿠사리 넣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아니, 오세훈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조건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야. 딱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있는 거 예. 하자는 거죠. 예. 깜짝도 못하게 네. 할 말 없게 만들면 됩니다. 좋습니다. 할 말 없게 만들 수 있는 일도 그때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환경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암담하진 않죠. 훨씬 좋아. 네. TBS도 회복될 거예요. TBS도 그래서. 맞습니다. 네. TBS 얘기는 TBS 광고하고 그 아, 민주당 그러죠. 시의원분들은 제발 TBS 그냥 모른 척하지 마세요, 진짜. 네. TBS 얘기하죠. TBS 내 얘기 진짜 꺼낼 때마다 진짜 너무 미안한 게 거기 계신 분들 내가 형 알잖아. 내가 방송 시작한 데도 TBS고 거기 계신 분들 진짜 많이 알아요. 네, 카메라 잡으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PD들, 작가들 진짜 마음 아픈 게 지금 한 4분의 3은 다 그만뒀어요. 그것도 그렇지. 버티다가 아니 그렇잖아. 방송국에 취직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버텨 그거를? 지금 21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네.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TBS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희생을 좀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남아 계신 분들은. 돈 안 받고 일하는 건 무조건 희생이죠. 참 대한민국만의 전 세계 역사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서 네. 언론사 그것도 방송국을 회국시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진짜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웬만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정도 가야 될 걸요. 그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콘이라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도 폐국시킨 게 아니라 먹었거든. 먹었지. 걔는 예. 이용했지. 장악을 했지. 가장 예. 황제라고 해야지 사실상 네. 거의 언론 황제였지. 그래서 근데- 사실 정치까지 먹었던 건데 그런 오세훈이 사실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얘기하면 할수록 갑갑해지는데. 가깝한데 근데 물론 다른 건 그겁니다. 이제 서울시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책임 아니라고 오세훈도 뺐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는데 실제 오세훈 없이 누가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근데 서울시 의회 의장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김현기인가 이랬었거든요. 아무튼 예. 그 사람은. 얘가 공약이 그거였어. TBS 회국이었어. 맞아요. 근데 그 사람 그 윤어게인 플러스 약간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되게 심각한 사람인데. 고소고발도 남발하는 네. 놈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힘 못 쓰게 된 이상한 겁니다. 야. 그나마 그런 사람이 힘 못 쓰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 수준이 아니고 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놈이야. 인제 살려줄 네. 방법이 생겼어요. 네. 바뀔 거예요. 그거는 네. 이게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거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 이제 아침에 6월 4일 아침에 당선 딱 뜨자마자 당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뭐 많은 내용이 다 짜증 났지만 가장 화가 났던 게 TBS 얘기할 때였어요. 아니 뭐라 그러냐면은 TBS 노동자들 21개월째 월급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시의회랑 논의해서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김어준의 정파적 방송으로 추락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아니 뭐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미 웃긴 거는 했다고. 이거예요. 더 웃긴 거 이거야. 이미 했어 했어. 여러 번. 몇 번을 했어. 김어준 씨 나간 지 3년이 됐고. 그럼. 그리고 심지어 그때도 김어준이 그렇게 해달라고 본인이 요청을 네, 했어요. 그렇죠. 나를 비판을 해달라고 해서 예.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공식적으로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미 했는데 안 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그거 하는 바람에 오히려 민주진영 사람들한테도 욕 먹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TBS 네. 왜 살리냐 그래. TBS 살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듣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때 김어준 출연 금지 시키고 심지어는 고소 고발한 사람들 지금 TBS 한 명도 안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단물 다 나갔어요. 빨아먹고 다 튀었어. 사장이니 뭐니 다 해먹은 네, 다음에 다 해먹은 나갔어요. 다음에 다 튀고요.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진짜로 TBS를 지켜야 된다라고 정말 월급도 안 받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욕을 이 사람들이 먹어.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 주시지만 응. 우리 변상욱 기자님, 봉지욱 기자님 이런 사람들이 네, 지금 출연료도 안 받고 그렇죠. 거의 1년째 지금 지켜주고 있죠. 저 예. 아프기 직전까지 거기도 그죠? 고정 출연했었어요. 네. 예. 저도 한 두 번 했었어요. 나가는데 예. 거님도 몇 번 나갔죠. 나도 한 두 번 게스트로. 나왔어요. 네. 예. 나 왜 안 불러줘요, 근데? 갑자기 불러줘요. 네. 죄송합니다. 불러달라고. 전화 준다고 안 간 거 아니야? 네가 아니야, 일부러 안 나 간 거 진짜 아니야? 나갔었어. 어. 내가 봤을 때
봉우리가 출연료 없다고 안 나왔을 거야. 아니야 나 나갔다니까 두 아니, 번이나 나갔어. 내가 막판에 그러니까 계속 고정적으로 나갈 때 막판에 한 번인가가 바꿔가지고 출연료를 주겠다고 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출연료 받게 되면서부터 못 나간 거지.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나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TBS 사정은 좀 나아졌다는 근데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출연료 받고 싶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 그게 솔직히 받고 싶지. 그래 봐요. 여러 달 진짜. 쉬었잖아. 네. 자 많이 이 불러주시면. 하려고 했던 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일을 저질렀던 자가. 오세훈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든 그 상황,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극복해 나갈 거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픈 얘기들도 해야 된다는 거. 어제 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출연료를 받지를 않아도 TBS에 제작비가 없어요. 제작비가 없다 보니까 누굴 와도 출연료를 줄 수도 없고 제작진도 없습니다. 지금 TBS 직원들 절반 이상 다 나갔고 대부분 다 월급이 안 나온 지 한 2년째가 되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저라고 해서 뭐 제가 출연료 안 받아도 되니까 데일리 방송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데일리 방송에 PD도 있어야 되고 작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금요일에 하루 하는 것도 이미 TBS를 퇴직하신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계세요. 무급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원호 후보가 시장이 되면 이 사태가 그래도 올 가을쯤이면 해결이 되겠구나. 서울시 의회도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될 거고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굉장히 암담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TBS였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세훈이 당선되자마자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뭐 비슷하게 하면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더라고요. TBS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TBS는 뭐라고 그랬더라. 제가 어제 TBS에서 그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방송을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TBS 너희들이 그냥 자업자득 된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 공정성, 너네 공정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근데 오세훈이 공정하지 않다는 게 단 하나겠죠. 오세훈 입장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5년 넘게 청취율 1등을 하고 있었고 TBS에서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이제 5월에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저는 그 TBS 사실상 폐국시킨 거라고 한 것도 윤석열 김건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세훈은 그 정도의 배포가 없어요. YTN을 민영화시켜라. 그리고 TBS를 사실상 문을 닫게 해라라고 하면 돈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TBS는 공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예산 대부분이 다 서울시 지원금, 우리 세금이었죠. 그래서 이제 교통방송도 하고 재난방송도 하고 그런 매체였는데 2022년 12월에 결국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시키고 근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나가서 훨씬 더 잘 됐습니다. 훨씬 더 잘 되고 영향력이 훨씬 큰 매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란 게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찍어 누른다고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잘. 오히려 김어준 같이 더 튀어나가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게 해서 결국에는 작년에 겸손은 힘들다 매출이 500억이 나왔대요. 예, 올해는 매출 100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던데 훨씬 더 영향력도 커졌죠. 근데 이제 오세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걸 니네가 인정해. 니네가 인정하고 사실상 제가 그 오세훈의 멘트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여서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TBS의 무슨 정규직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당선된 것만 해도 진짜 기가 찬데 당선되자마자 TBS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 좀 희망이 있는 것은 서울시 의회가 지금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보니까 118명 서울시 의원 중에 80명 정도가 민주당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TBS는 이제 서울시가 지원하려면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면 시장 맘대로 못 씁니다. 그런 큰 돈들은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듣기로는 어찌됐든 서울시 의회 민주당에서 TBS를 다시 서울시의 출연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 조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오세훈이죠. 실질적으로 그게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걸 집행하는 거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TBS에 이제 보니까 이사진이 있어요. 이사진 만약에 9명이다 그러면 한 6명 자기 측 사람들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표도 갖다 꼽고 자기들이 사실상 이 TBS를 지배할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은 그래도 저 보수 쪽은 한동훈이 있고 오세훈, 특히 오세훈은 지금 날개를 달았죠. 오세훈은 초반부터 장동혁과 거리를 둔 거, 윤핵개인과 거리를 둔 요게 전략이 캠페인이 먹힌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한동훈보다도 훨씬 더 그 뭐랄까요, 국민들의 뭐 지지나 성원에 가까운 사람은 한동훈보다는 오세훈이죠. 왜냐하면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때문에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뭐 본인이 계엄을 막았다 어쩐다 뭐 헛소리 하지만 예, 검사에 대한 거부감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번에 뭐 대선에 나오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자기들끼리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오세훈과 한동훈이 경선을 한다면 오세훈이 이기겠죠. 근데 하나 오세훈은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명태균입니다. 명태균. 다음 달에 선거 나올걸요 1심? 명태균 씨가 뭐 얘기를 하셨더만요. 근데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로 김건희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무죄가 왜 나왔냐?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으로부터 그러니까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받았지만 김건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돈을 주거나 한 건 없어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그 강혜경 씨다 이쪽에 명태균 씨가 이제 뭐 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줬다. 요게 이제 공소장의 내용인데 그게 인정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창원지검에서 2024년에 계엄 내란 일으키기 전에 이 수사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정유미 창원지검장 있는 그 창원지검에서 공직선거법을 기소를 안 했어요. 정치자금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선거 끝나고 6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창원지검에서 공직선거법을 혐의를 그냥 무혐의로 끝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겁니다. 이 두 개는 달라요, 굉장히. 공직선거법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으로 만약에 기소를 했다면 유죄가 났을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매건매직이죠. 이게 공짜로 받고 그 자리를 줬다. 김영선에 공천을 줬다. 이건 녹음 파일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자금법으로 가다 보니까 명태균 씨는 정치활동한 자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도 무죄받고 명태균 씨도 무죄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오세훈은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이 스폰서 김한정으로부터 이런 여론조사비 대납을 받았다라고 최초로 보도한 게 제가 한 겁니다. 예, 제가 뉴스타파에 있을 때 했고 저와 저희 팀원들이 집중 보도를 했고 그 스폰서 김한정 씨와 강혜경 씨의 녹음 파일도 저희가 저희 뉴스타파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창원지검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또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것도 보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검찰이 홍준표에 대한 수사는 자기들이 안 하고 대구경찰청으로 보내버려요. 대구시장인데 대구경찰청으로 보내버리면 대구경찰청장이 대구시장 수사를 합니까? 홍준표는 이상하게도 특검에서도 수사를 안 받았어요. 이 부분 되게 저 미스터리합니다. 갑자기 막 하와이도 나가고 이러거든요. 지금까지도 막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근데 오세훈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녹음 파일까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25년 한 2월경인가 그 자기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해하는 세력이 그때는 아직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지만 집권 여당은 뭐 국민의힘이고 윤석열이 아직 파면 뭐 받기도 전이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를 말아 나오려고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어찌됐든 지금 오세훈이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것은 김건희와 다른 케이스는 오세훈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을 줄 거다. 자기 스폰서 김한정을 지목을 했고
안 그랬으면 명태균 씨가 이 스폰서 김한정과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이 어떻게 강혜경 씨 계좌로 들어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야 명태균과 강혜경이 누군지를 김한정을 처음부터 스폰서를 알았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스폰서로부터 3,300만 원 지금 제가 그때 이제 보도할 때 계좌까지 했는데 그게 그대로 기소가 됐더라고요. 제 생각엔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총합 3,300만 원이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입금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좀 사건이 다른 거죠. 김건희는 뭐 돈을 주거나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3자가 대납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자금을 스폰서 김한정으로부터 오세훈이 3,300만 원을 뭐 그중에 아니면 그중에 일부라도 받은 게 되죠. 인정이. 그렇게 되면 유죄입니다. 이건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법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판사, 상식이 있는 정의로운 판사가 만나면 1심 판사라면 이건 그냥 유죄가 되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그냥 유죄가 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죠.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게 사건이 복잡하지가 않아서요. 공판도 몇 번 하지도 않았어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만약에 이제 선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633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1심 6개월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범죄들은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럼 1년 안에 끝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심플한 사건이어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유죄 선고가 나오면 2심은 2달 안에 끝납니다. 2달 안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정의로운 판사가 했을 때 이게 이 조건이 많은 거죠. 뭐 수구꼴통 윤호개인을 뭐 암묵적으로 좋아한다거나 지지한 그런 판사를 만나면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근데 판사들이 유죄인 거를 무죄인 걸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아예 유죄가 있는데 그냥 이걸 무죄를 주려면 그 이유를 자기가 대야 되는데 특히 1심도 그렇고 2심에 같이 3명이 판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재판장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한 명이 태클 걸어버리면. 근데 만약에 1심에 무죄가 오세훈이 정치자금법 유죄가 나오면 2심은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2, 3개월 안에 끝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3심 대법원을 갔는데 원칙대로 금방 나온다면 내년 4월에 선거를 다시 한번 치를 가능성도 없지 않죠. 재선거. 이거는 그냥 가정해 드리는 말씀인데 확률은 매우 높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 최초 보도를 제가 했고 그 사건에서 잘 알고 김건희와 케이스와 비교해도 오세훈의 케이스는 다르고 대납자가 존재를 하고 대납한 계좌 이체 내역이 있고 관련 뭐 강혜경 씨의 진술 그리고 이 사건이 유일하게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치한 사건입니다. 여태까지 이 김건희에 관련해서는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달랐어요. 근데 오세훈 사건은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일치하고 미래한국 연구소장이었던 김태율 소장의 증언도 일치합니다. 3인 성호죠. 3명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증도 있잖아요. 입금 내역. 물증. 뭐 자기들은 당사자들은 부인을 했겠지만 부인을 한 걸 뒤집을 만한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랄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태균 씨도 그 경고를 했던데 잔칫날 재 뿌리는 것 같지만 자중 뭐 자해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고 대법원이까지 판단을 빨리 해준다면 내년에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냥 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 생각해 볼 만한 수준의 일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과 좀 대화를 하려고 들었는데 이런저런 뭐 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울적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뭐 떨어진 당사자들은 얼마나 오죽도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뭐 민주당의 그 의원들 뭐 정치인들은 또 얼마나 그럴까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게 되게 황당한 선거 결과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뭐 분석도 있고 그걸 잘 극복해 나가면 될 텐데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뭐 완벽하게 지금 당장은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지만 이거는 그거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것인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총선은 2년 후면 열리는 것이고 2년도 안 남았죠 지금.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 공짜 수수 1심 선고도 곧 나온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식물 시장이죠. 지금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뭐 세운 사구역 종묘 세운 사구역 개발 뭐 한강버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일 못 벌입니다. 그 예산 큰 돈들 쓰려면 다 시의회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거 절대 못하게 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시의회는 이번에 GTX 뭐 철근 누락이랄지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건이랄지 시의회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정 조사를 해서 오세훈을 불러다가 추궁을 해야겠죠. 스스로 셀프 조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원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이거를 서울시 대대적으로 내부 감찰을 벌였을 텐데 자기는 잘한 일이라고 하니까 내부 감찰은 안 할 것이고 그렇다면 서울시 의회에서 오세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불러다 추궁을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끝났다 해도 댓글 부대 때문에 열받으셨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벌레들 기어 들어왔습니까? TBS는 뭐 조금 더 지켜보시죠. 시의회 또 민주당이 다수가 됐으니까 뭐 그냥 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근데 물론 오세훈 체제에서는 쉽진 않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TBS 구성원들에게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그냥 정파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냥 정파를 시키자. 이게 제작비도 없이 억지로 거의 다 노래만 지금 틀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채널이 완전 죽었어요. 구독자도 한 130만 유튜브 채널 TBS 되는데 알고리즘이 한번 꼬이면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알고리즘이 상당히 이제 죽어서 채널이 완전 죽은 상태. 그래서 이걸 다시 기사회생 살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한데 그게 오세훈 체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정파를 하자. 정파라는 게 그냥 삐 소리 나면서 삐 소리 나면서 채널을 정지시키는 거죠. 정파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만약에 정파했다고 그냥 채널을 없애라고 뭐 청산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TBS 구성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오세훈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그냥 TBS를 죽인 거잖아요. TBS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럼 오세훈은 지금도 김어준 그런데 김어준이 나간 거는 지금 3년 6개월 됐어요. 김어준이 TBS를 떠난 지 3년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김어준 탓을 하면서 TBS를 그럽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제2, 제3의 김어준이 TBS에서 나올까 봐 그런 거겠죠. 그게 두려운 거겠죠. 있지도 않은 김어준 핑계를 대는 이유는 그거겠죠. 자기가 시장이고 그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서울 시민들 세금인데 자기가 시장인데 자기를 비판하는 방송이 될까 봐 못 살리는 겁니다. 안 살리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재판이 기존의 김건희 씨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 단순히 말 한마디나 정황에 기댄 것이 아니라 스폰서로부터 3,300만 원이라는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된 명확한 물증과 계좌 내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태균, 강혜경 씨를 비롯해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교한 구도인데요. 이번 사건이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은 단순한 법리 공방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사법부와 판사들이 살아있는 권력과 스폰서가 얽힌 명백한 유죄 정황 앞에서도 손바닥 뒤집듯 흐리지 않고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법 정의가 작동한다면 내년 4월 서울의 선택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남길지는 보신 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